이성 혐오증? 네.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게 이제 배우자한테, 그러니까 상대 배우자한테도 어떤 혐오감도 줄 수도 있고, 특별히 이제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로,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무감각하게 닮을 수도 있어요. 닮을 수도 있고, 반대로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혼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. 그 남성에 대한 혐오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2차, 3차에 이제 후유증이 계속 남는 거죠. 문제가 이게 나만 고려해서 될 일이 아니고 나만 참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네. 아이가 있으면 이건 진짜 아이들의 인생까지도 걸려있는 큰 영향을 끼치죠. 물론 뭐 아이들에게 지금 당장 고통을 준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, 내가 다 인내해야 되고 내가 다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요, 사실 꼭 정답은 아닙니다.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네. 조금 객관적으로 열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자세를 취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네요. 네, 근데 그런 점이 좀 복합적인 고려가 좀 필요한 이슈입니다. 정말 이런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요청하는 게 사실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. 혼자 끙끙대기보다는. 그렇죠. 일단은 주변 뭐 믿을 만한 분이 계시면 그분들하고 좀 진솔하게 안전한 관계라면 이런 얘기 좀 해보고, 근데 여기서도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이, 이게 사실은 전형적인 답이 없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정답이 없다. 그래서 주변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제안을 하면 참조하는 거죠, 뭐. 그냥 참고만 할 뿐. 결정에 대한 것도 사실 나의 권리이기도 하니까요.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없을 수는 없다. 이혼을 안 해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고요. 이혼을 해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건이 벌어지면 인생의 짐은 서로 다 이제 일정 부분 나눠 갖는 거죠. 상대 배우자, 그다음에 자녀들은 성매매 한 분의 짐을 강제로 떠안게 되는 거죠. 특히 자녀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많이 인생의 짐을 지는 거죠.